자, 이제 뭐 아무튼 시험 보는 고생들 하셨고요. 이 중간에 큰 연휴도 있기 때문에 뭐 점수 결과 나온 뒤에 상담을 또 해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그때로 밀어놓고 우리가 지금 다음 주에 또 이제 추석이기 때문에 빨리 그 쌤이 카톡 얘기했지만 진도 좀 빼놓고 추석 때 과제를 좀 넉넉하게 선생님이 좀 챙겨드리기 위해서 알겠죠? 진도 좀 뺀 다음에 다 해오시면 수업 끝나고 다시 또 와서 또 우리가 점검을 또 해봐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뒤에 또 남아있는 내용이 어려운 내용들도 꽤 남아있기 때문에 좀 부단히 기말까지 또 시간이 중요한 대비보다는 짧은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부단히 좀 연습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투 같은 경우는 쌤이 내신 대비 할 때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개념부터 얘기했지만 어차피 이제 정시 수능을 잡기 위해서 필수 요소기도 하고 이번 기말이 거의 뭐 수능의 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능 대비를 어차피 내년에 여러분이 해야 되는데 요 수투의 후반부를 잘하는 친구가 결국 이제 뭐 수능을 좀 잡는 길이 빠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뭐 내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다 내신을 위해서 하긴 하지만 길게 봐서 여기에 깊이나 밀도는 좀 많이 파는 게 좋다. 알겠죠? 계속적으로 이제 수능까지 올라가 버리면 내신 때 아무리 깊이 파놔도요 수능은 더 깊이 있는 게 또 있기 때문에 알겠죠? 그런 공부를 계속 해야 됩니다. 이쪽이 시작이 되는 파트가 되겠죠. 그런 거니까 잘 마인드셋 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일단은 그 앞으로의 일정을 잠깐 정리 좀 해드리면 뭐 금요일 당연히 정상 수업이고요. 알겠죠? 금요일이 여러분 학교 다 안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 금요일 오후에 학교 안 가? 금요일 오후에 아마 또 출발하는 친구도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금요일 수업 좀 땡기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은 12시간이 낫지 않나. 안 되는 친구 있습니까 혹시? 이번 주 금요일이에요. 이번 주 금요일. 뭐 시골을 막 아예 아침부터 출발하면 어쩔 수 없는 친구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죠? 뭐 저녁이나 그 다음 날이나 출발하시겠죠. 그렇죠? 가게 되더라도 그렇죠? 이번 주 금요일이 10월 3일인가요? 3일입니다. 수업 당연히 있습니다. 알겠죠? 당연히 있으니까 그날 수업을 할 계획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오시면 됩니다. 네, 단톡에도 올려드릴 테니까 좀 체크 좀 하시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금요일 자습 없습니다. 진도만 좀 축 뺀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과제를 넉넉하게 쓰면 추석용 선물로 드릴 테니까 시간 많잖아, 그죠? 시간 날 때마다 열심히 좀 풀어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추석 휴강은요 우리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수업인데 월수는 그냥 휴강을 하고요. 아마 수요일 연휴가 워낙 기니까 알겠죠? 금요일은 당연히 10월 10일입니다. 정상 수업을 할 건데 요 날은 원래 보통 우리 학원이 공식적인 이제 쉬는 날이 1년에 3번인데 추석도 딱 3일만 쉽니다. 그 앞뒤로 3일, 설도 딱 3일만 쉽니다. 연휴고 나발이고 3일 딱 쉬고 그 다음에 이제 1월 1일 신정 이렇게 딱 한 번 그렇게 해서 총 3번의 텀을 쉬는데 그러면 그 원칙을 따르면 수요일은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이번 연휴가 워낙 길어서 여러 가지 또 이벤트들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요. 요 날은 휴강을 하고 대신 금요일날 우리가 또 이 그 과제에 대한 점검도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이 텀에서 여러분 많이 또 내용을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선생님과의 시간을 좀 오래 갖는 게 좋겠죠. 그래서 금요일날 4시간 수업을 강의를 4시간 하겠다는 건 아니고 진도 부분 한 2시간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쌤이랑 같이 이제 그 앞부분 나갔던 거 과제가 잘 됐는지 과제를 하면서 어려운 게 없었는지 그거에 대한 좀 중간에 텀이 딱 있어버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죠? 그 머릿속에도 텀이 생기기 때문에 그 텀을 다시 한번 잡아놔야 이어서 가겠죠. 이 긴 연휴를 케어할 수 있으니까 알겠죠? 2시간은 진도용으로 쓰고 2시간은 복습용으로 쓰려고 알겠죠? 이렇게 해서 보충을 여기 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금요일도 시간을 금요일은 오후쯤으로 오후 2시, 6시 이렇게 잡아주면 좋지 않을까. 알겠죠? 10월 10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의 계획은 오늘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 두 타임을 통해서 진도를 좀 넉넉하게 잘 나가 놓을 거고요. 뭐 그건 내가 할 일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 이해시켜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나갈 것이고 알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얼추 뭐 한 5, 6일간의 또 휴강 기간이 생겨버리니까 알겠죠? 오케이? 토요일 확통 당연히 정상 수업이고요. 알겠습니까? 토요일 확통은 정상 수업이죠. 당연히 무슨 소리야, 그렇지? 정상 수업이고요. 혹시 토요일 날 가서 못 오는 친구 있습니까? 친혁씨, 예원이 안 되고.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예원이 일단 강의를 내가 잘 촬영해가지고 보내줄 테니까 금요일날 만나서 혹시라도 이해 안 되는 건 부연 설명을 해줄게 알겠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번 토요일까지는 우리 학원 당연히 일요일은 아닙니다. 토요일까지 정상 수업인데 여러분도 정상 수업이죠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금요일 아침까지 해서 수, 금을 통해서 진도를 좀 넉넉하게 빼는 게 목적이고요. 그럼 토요일날 확통 진도도 한 타임 나가겠죠? 그러면 확통과 수투에 대한 과제가 좀 있겠죠. 그렇죠? 그거를 다음 주 금요일 만나기 전까지 좀 해오시면 이제 금요일 날 선생님이 이제 그거에 대한 점검도 하고 문제풀이도 하고 진도도 나가고
요럴 계획입니다. 그러려면 그 긴 기간 동안의 과제랑 이런 것도 풀이하면서 진도까지 빼려면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선생님 잡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되셨나요? 그죠? 뭐 준비 잘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공부만 열심히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먼 계획이 어려운 친구는요. 오늘 뭐 수업하는 거고 이번 주 금요일 12시 수업이니까 12시 수업이니까 그렇게 알고 12시까지만 나와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해야 될 일, 그 다음 해야 될 일은 내가 그냥 매번 얘기해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가볼게요. 자, 오늘은 이제 수투 파트 이제 교재를 보시면 혹시 또 PDF 필요한 친구들은 보라고 선생님이 또 올려드렸죠? 이제 수투입니다. 우리가 중간고사 때 중간고사 때 직선의 방정식까지 나갔던 거죠. 접선의 방정식까지 그쵸? 까지 진행했고 뭐 평균값 정리와 롤의 정리까지 정리했는데 이게 쌤이 그런 우리 개념 정리할 때 그런 얘기했죠. 이 도함수 활용이 큰 2번이라 보시면 2번에 도함수 활용을 들어간 건데 도함수의 활용. 도함수의 활용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도함수 활용이 당연히 도함수를 왜 구한 거야? 뭐 이런 거잖아. 그쵸? 도함수가 뭐였죠? 미분 계수를 일반화시킨 함수를 도함수라고 그러는데 그죠? 그지? 그 미분 계수는 뭐였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는 접선의 기울기. 그죠?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 구하려고 도함수 배운 거죠. 미분도 배운 거고. 그럼 여기서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서 어디다 쓸 건데?를 배우는 거죠. 알겠죠? 이 전까지는 우리가 미분을 때려서 대입을 해가지고 접선의 기울기, 그 점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걸 배웠다면 그 기울기를 구해서 어디다 써먹을 거야? 그걸 여기서 배우는 거죠. 그때 첫 번째는 중간고사 때 끝내버렸지. 접선의 방정식을 세울 때 씁니다 라고 배웠죠.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2번에서도 접선의 방정식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이렇게 출제가 될 겁니다. 그럼 어찌 보면 시험 범위는 여기부터 봐도 무방합니다. 알겠죠? 접선을 세울 줄 알아야지 그 다음 이해가 또 될 거니까. 이게 다 수투는 연결성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접선은 세울 줄 알아야 됩니다. 접선을 세우는 거 말로 잠깐 리뷰를 하면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려면 체크를 딱 해야 됩니다. 접점을 알고 있는지, 접점을 모르는 건지. 접점을 알고 있다면 뭐 그 점이 지나는 점이 될 것이고, 미분을 때려서 그 x값을 대입하면 기울기 될 것이고, 둘로 직선 세우면 접선이 나오겠죠. 요건 다 이해되겠죠? 이 정도 얘기면. 그쵸? 접점이 나와 있지 않는다면 접점을 t, ft라 세우고, 기울기는 f't라 세우고, 이게 다 t에 대한 식인 거죠. 그걸로 접선까지 세우고, 그 문제에 보통 기울기가 나와 있거나 밖에 점이 나와 있겠죠. 기울기가 나와 있으면 f't가 걔랑 똑같아 라고 해서 풀이를 그 t값을 잡아내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밖에 점이 나와 있다면 접선의 식을 세워가지고 밖에 점을 대입해서 t값을 구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뭐 이 정도 대충 이야기는 되지 않을까? 이건 접선을 구하는 얘기니까. 그 다음 플러스 뭐 평균값 정리네, 롤의 정리네 이런 거 배웠는데 그건 뭐 중요도가 높진 않으니까. 연계가 잘 안 되니까요. 그건 하나의 유형이니까. 그럼 이제 오늘 이제 배워야 될 두 번째 이야기는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서 어디다 써먹을 거야? 나는 그래프를 그릴 때 써먹을 거야. 그래프 그리기를 배운 겁니다. 오케이? 그래프 관련 유형들인 거죠. 그래프 관련 활용들을 배우는 건데 우리가 그리는 그래프는요 3차 이상의 함수입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은 3차일 거고요. 가끔 4차도 나올 거고 보통 3, 4차만 질문하는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럼 이제 우리는 도함수, 즉 접선의 기울기를 가지고 이거 하려고 도함수를 배우는 거야. 요게 이제 미분의 메인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것이냐? 이런 식이죠. 봐봐. 우리가 그리는 거는 fx가 2x 플러스 이건 일체잖아. 이거 그리는 건 이미 아니까 뭐 여기서 배울 필요가 없죠. 기울기가 2인 뭐 직선을 세겠죠. 이렇게. 이해했습니까? 만약에 f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4x 더하기 뭐 3이야. 얘도 뭐 그릴 줄 아니까 굳이 배울 필요가 없죠. 그리려면 위로 올라오고 꼭지점 x좌표가 2입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얘가 만약에 3차야. 얘는 어떻게 그려? 그거 지금 배울 거라고. 알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그리기 위한 그 내용으로 이제 미분이 필요한 거지. 얘를 그리는 걸 배울 건데 그럼 얘를 어떻게 그리느냐? 쌤이 예전에 이렇게 얘기했죠. 얘만 직선이고 나머지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이거 다 곡선이에요. 곡선. 알겠죠? 곡선인데 우리가 보통 곡선을 이렇게 분류합니다. 곡선을 이렇게 원을 딱 4등분해서요. 이거 x축 아니야. 4개로 자른 거야. 알겠죠? 함수 그래프의 종류는요. 곡선의 종류는 딱 4개가 있어. 이렇게 하는 곡선,
이렇게 가는 곡선, 이렇게 가는 곡선, 이렇게 가는 곡선. 알겠습니까? 원 안에 다 들어있어요. 자, 저 곡선이 어떤 형태의 곡선이냐면, 자, 함수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있다. 어떤 fx가 알겠죠? 이거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위로 볼록하면서 증가한다 이렇게 합니다. 위볼로 증가하는 거지 이렇게. 증가라는 건 x가 커질 때 y가 커지면 증가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오른쪽 위로 가는 게 증가죠. 그죠? 이런 그래프도 증가죠. 그죠? 내가 함수를 그리는데 이렇게 생겼어. 이거 증가죠. 그지? 어떤 증가야? 얘는 뭐라 얘기했었냐? 아래로 볼록으로 증가한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곡선은 종류가 4개밖에 없어요. 알겠죠? 이런 그림은요, 감소하는 그림이죠. 그죠? 어떻게 감소해? 위로 볼록으로 감소하는 거예요. 감소 함수입니다. 알겠습니까? 항상 함수는 오른쪽으로 보는 거야. 쌤, 왜 오른쪽으로 봅니까? 원래 우리가 함수를 얘기하는 기준이 x축이야. 그럼 x가 커질 때 y가 어떻게 되냐고 그거 얘기하는 거지. 알겠죠? 얘 같은 경우는요, 감소 함수죠. 어떤 감소? 아래로 볼록이면서 감소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여기 나중에 이과를 갈 친구들은요, 그 미적분에서 그림을 그릴 때 볼록까지 따지면서 그리는 걸 배워요. 알겠죠? 근데 수투는 이제 문과 친구들과 공통적으로 배우는 공통 요소이기 때문에 수투에서는 볼록까지 따지진 않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곡선은 저렇게 4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위볼이든 아볼이든 증가하는 함수와 감소하는 함수 이 2가지로만 따질 거예요. 그래프를.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고 있냐 내려가고 있냐 따지는 거야. 알겠죠? 나중에 미적분으로 가게 될 이과 친구들은요, 볼록도 따지는 방식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걸 수트에서 안 배우는 거지.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그림을 배우는 건데, 근데 그러면 봐봐. 우리는 그러면 증가만 따질 거니까, 그러면 함수가 증가하는 거랑 도대체 우리가 배운 도함수랑, 다시 말하면 접선의 기울기랑 무슨 관계지부터 이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어떤 y는 fx는 함수가, 자, 요거는 개념 2입니다. 어떤 fx가 증가하는 게 뭐 이렇게 증가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증가할 수도 있는데, 얘가 가지고 있는 도함수의 특징이 뭐냐는 거야. 그래 연기할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fx가 봐봐. 이렇게 증가하잖아? 그럼 어떤 특징을 갖고 있죠? 어느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든 접선의 기울기는 항상 뭐다? 플러스 양수가 나옵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생긴 양수 아니야 양수. 그죠? 이렇게 생긴 양수일 거 아니야. 감소해야지. 그쵸? 아래로 보면 마찬가지인 거야. 얘가 봐봐. 어느 점에서 접선을 긋든 항상 어떻게 된다? 양수 값이 나오죠. 여기서 증가 함수의 특징은요, 도함수가 양수라는 얘기입니다. 왜? 각 지점마다의 접선의 기울기 양수야 그거 증가하고 있다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감소 함수는요, 볼만 해볼게. 감소 함수는 너네 보면 알겠지? 이 점에서 접선을 긋든 이 점 접선을 긋든 접선의 기울기가 항상 뭐야? 음수가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성질 파악은 되게 쉽죠. 그러고 말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이게 fx가 증가 함수면 도함수가 음수가 되겠네.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겠네. 그죠? fx가 증가하고 있으면 감소하고 있으면 도함수는 나 음수했지. 증가하고 있으면 도함수는 양수겠네. 이거를 분석하고 연구를 한 거죠. 그러면 그 성질을 가지고 그래프 그리자.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순서가 이렇게 된다. 그래프 그리기. 하기 전에 여러 표가 나와 있죠. 이렇게 fx가 증가하면 도함수가 플러스고 얘가 감소하고 있으면 도함수는 마이너스라는 걸 쉽게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역이용해서 선생님 그러면요 도함수의 부호만 알면 fx의 그래프를 유추해 볼 수 있겠네요 라는 걸 배우는 거죠. 그럼 도함수의 부호로 역추적하는 거야. 도함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했겠네. 도함수가 플러스야 증가만 계속 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그리는 게 여기 이번 파트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 예전에 개념 설명할 때도 이런 거 많이 들었죠? 봐봐. 예를 들면 한번 감부터 잡아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y는 fx를 그려라. 얘를 3차야. 그려라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내가 얘를 그리려면 도함수를 구해야 돼. 얘를 미분 때렸더니 이런 게 나왔어. 예를 들어서 도함수 이렇게 인수분해 해야 됩니다. 왜인지는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알아야겠죠. 자 도함수 이렇게 나왔어. fx 뭐 식이 있겠죠, 그렇죠? 얘가 x축이고요. 아래로 블록이고요. 1과 2 사이.
요렇게 생긴 게 y는 f'x의 그래프일 거야. 요건 이해되겠죠? 그죠? 나는 뭐 할 거라고?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fx를 증가, 감소, 증가, 감소 그릴 거니까. 알겠죠? 그러면 기준이 얼마냐? 자, x가 1일 때가 기준이죠. 여기 x 1일 때. x가 2일 때가 기준입니다. 왜 그러냐면 도함수가 언제 플러스가 되고 언제 마이너스인지는 이 그래프에 대한 좌표의 높이를 보는 건데 x가 1보다 작을 때는요 도함수의 높이가 여기 있잖아. 그죠? 양수죠. 그쵸? 쉽게 말하면 도함수는 플러스죠. 1과 2 사이에는 좌표가 여기 있잖아. 이 x축을 다른 말로 우리가 y는 0이라 부르니까 도함수가 0보다 밑에 있다는 건 음수란 얘기야. 도함수가 음수네요. 그죠? 그 다음 도함수가 축보다 위에 있다는 건 또 양수란 얘기죠. 이 함수는 1을 기준으로 왼쪽에는요 도함수가 양수고요. 1과 2 사이에서는요 도함수가 음수고요. 2보다 큰 범위는 도함수가 또 양수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거를 역추적하는 거야. 그럼 fx는요 분명 여기서 증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1부터 감소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다가 다시 증가하는 거죠. 이게 y는 fx 그래프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도함수가 만약에 이랬다면 fx는 이랬을 거야 라는 거야. 이랬습니까? 오케이? 근데 여러분 봐봐. 이게 당연히 얘는 뭐 이해가 안 됐어야 되는데 이게 3차 함수니까 미분 가능 함수 많죠. 미분 가능 함수려면 부드러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걸 부드럽게 올렸다 내려오려면요 여기가 위로 볼록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아래로 볼록으로 올라갔다 내려가자면 뾰족할 수밖에 없어. 이 미분 불가잖아. 그러니까 그림은 볼록을 따질 필요는 없는데 그림 그릴 때 당연히 위로 볼록으로 그려야 부드러워지고요. 그 다음 위로 볼록으로 그걸 받아가지고 내려오다가 증가할 때는 아래로 볼록 바뀌어야 돼 이렇게. 이랬습니까? 오케이? 그릴 때 이렇게 틱틱틱 그리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이렇게 그리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야지 사인 그리듯이 그래야지 여기에 뭐 그럼 봐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요 지점이 있겠지. 그죠? 요거 나중에 정리해 줄 건데 3차 함수는요 얘 둘의 정 가운데서 볼록이 바뀌어요. 이 점 대칭입니다. 이해겠습니까? 오케이? 모든 3차 함수는 이 점 대칭입니다. 뭐 볼록을 따질 필요 없는데 그릴 때 볼록이 바뀌면 그 시점 대칭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린 김에 얘기하는 거야. 만약에 여기가 3이었다면 2보다는 3이 상수의 편하니까 3이었다면 여기가 얼마나 얘기하 쉽게 말해서 2인 지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위로 올라갔다가 2인 지점에서 아래로 볼록 바뀌는 거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어떤 점을 지나 대칭해서 이 점도 지나서 길이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3차는 항상 그래요. 이렇게 올라가면요. 이 극대극소의 가운데 그 지점을 대칭하니까. 알겠습니까? 뭐 어찌됐건 오늘 첫 시간이니까 그래프를 그리는 걸 배우는 거다라는 거죠. 이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돼? 자, fx를 그리래. 어떻게 해야 돼? 1단계. 도함수부터 구해야죠.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인수분해해야죠. 가끔 조립제법이 사용될 수 있다. 조립제법 잘 못하는 친구들은요. 이따가 선생님 보여주긴 할 텐데 따로 질문하시면 금방 정리해 드릴게요. 알겠죠? 인수분해 해야 돼. 그러면 인수분해를 왜 해야 되냐? 봐봐. 우리가 도함수의 부호를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fx를 인수분해 했으니까. 이해됐어요? 예를 들어서 봐봐 주목. 얘가 이거는 개념적으로 정확히 이해해야 돼. 얘를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인데요. 그죠? 얘를 어떤 친구가 그린다고 쌤 얘가 아래로 볼록이고 꼭지점이 2 아닙니까? 이 맞는 얘기야 틀린 얘기야? 맞는 얘기인데 목적을 상실한 거지.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언제 플러스고 언제 마이너스고는 알 수가 없어요. 뿔말을 체크하려면 이런 그림은 지금 들이댈 때가 아니고 이거는 뭐 2차 함수의 최대나 최소를 구할 때 쓰는 방식이고 지금 우리는 2차 함수가 언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보는 거니까 즉 근형을 풀듯이 인수분해나 근해 공식이 필요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해서 그래야죠 밑에는. 알겠습니까? 만약에 봐봐 예시 좀 더 감을 잡고 우리가 이제 본격적 문제를 할 건데요. 만약에 그러면 도함수가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도함수 이렇게 나온 거야. 오케이? 인수분해 안 되는데요? 인수분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근해 공식 가야죠. 왜? 결국 능력 푸는 거야 쉽게 말해서. 왜? x축과 언제 맞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알겠죠? 그러면 얘 근해 공식 가볼게요. b-가 마이너스 1이고요. x가 그러면 1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2입니다. 2. 알려주세요. 그러면 1 플러스 루트 2와 1 마이너스 루트 2의 근을 가질 거 아니야. 이래서 그럼 봐봐.
x축과 교점이 지금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죠. 몇 개? 두 개가 있다는 거야. 이게 당황하면 안 돼. 이소면 안 된다고. 그대로 친 다음에 아래로 볼로. 여기가 1 마이너스 루트 2, 여기가 1 플러스 루트 2가 되겠죠. 이렇게. 이해됐어? 그런 다음에 아까 한 대로 여기를 내려서 증가, 감소, 증가 그럼 되겠죠.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네. 그럼 끝. 이해됐어? 그럼 또 하다 보면 이런 경우 있어. 이런 당황하지 말고 내가 몇 개 케이스 보여준 거야. 쌤 미분에서 인수분 했는데 이런 게 나오던데요?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봐봐. 인수분 안 돼.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대옷이 그대옷 쓰시면 이거 허근 나옵니다. 허근. 오케이? 허근이 나와버리면 이게 x축과 교점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잖아. 그쵸? 그걸 당황하지 말고 x축과 교점이 없으면 이차 함수가 아래로 불러오고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쵸? 도함수가 그냥 이렇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도함수가 항상 플러스죠. 항상 위에 있으니까. fx 어떻게 그립니까? 그냥 대충 그려 그냥. 알겠습니까? 3차니까 이렇게 그리는 거지. 오케이? 선생님 증가하면 그냥 직선처럼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어. 알겠죠? 원래 이렇게 안 생겼어. 이렇게 생겼지. 상관없어 근데. 왜? 증가하는 거 정확하니까. 알겠죠? 그래 그리면 돼. 오케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도함수를 구해서 인수분해해야 돼. 인수분해 안 되면 그 내용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지 x축과의 교점이 잡힐 것이고 언제 플러스고 언제 마이너스가 잡힐 거니까. 알겠죠? 그런 다음에 방금 보여드린 대로 두 번째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fx를 추론하겠죠. 증감을 파악해서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죠.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네. 저런 과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필기장에 내가 이런 걸 적어놨어요. 예시로. 자 도함수가 그럼 너네가 봐봐. 필기장을 다르게 써볼게. 마이너스 x 제곱에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2의 상승이 x 마이너스 3의 제곱에 x 마이너스 4의 대제곱 여기 합시다. 자 내가 어떤 fx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하고 인수분해 했어. 그때 식 이렇게 나온 거야. 오케이? 미분해 그릴 수 있어 없어? 그치 있겠죠. 그죠? 필기장 없니? 개노트? 네. 우리 신입생이라 필기장이 없구나. 알겠습니다. 생겨줄게 다음에. 봐봐. 보세요. 그럼 봐봐. 얘를 그려야 되는데 이걸 그리는 기준이 딱 정해져 있어요. 알겠죠? 여러분 개념부터 보시면요. 1단계 뭐부터 봐야 돼? 최고차항의 뭐? 개수의 부호. 플러스야 오른쪽 쪽 올라가. 마이너스야 오른쪽 내려가. 이해했습니까? 예를 들면 y는 x 플러스 1차 함수죠. 양수네 이렇게 되겠죠. 오른쪽 올라가죠.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야. 얘는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그죠? y는 뭐 x 제곱 플러스 샤라샤라 있어. 얘는 이렇게 생겼죠. 오른쪽 올라갑니다. 이렇게. y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뭐가 있어. 얘는 오른쪽 내려가죠. 이렇게. y는 x 3승 플러스 뭐가 있어. 얘는 오른쪽 끝이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y는 마이너스가 있어. 오른쪽 끝이 그러니까 내려가야 됩니다. 이렇게. 알겠습니까? 왜 그런지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오른쪽 끝이라는 건요. 뭐란 거냐면 이 함수에다가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낸 거야. 무한대가 저 끝이잖아 지금. 그럼 생각해봐. 야 무한대로 보내면 x는 남고 무시할 거 아니야. 우리 차수가 낮은 건. 그렇죠? 무한 넣어버리면 무한대 되겠네. 근데 마이너스 붙어 있으면요. 삭제하고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무한대 밑으로 가야죠. 저 밑으로. 알겠습니까? 근거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이제는. 오케이?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최고차항 개수의 부호로 오른쪽 끝은 결정됩니다. 왼쪽은 몰라요. 알겠죠? 오른쪽이 결정되는 거야. 그런 다음에 요거를 딱 본따서 딱 챙겨놓고 두 번째 x제곱이 있다는 거는 x축과 0에서 만난다는 거지. x 마이너스 1이 있다는 건 도함수는 x축과 1에서 만난다는 거죠. 그렇죠? 만나는 그 포인트에 차수를 챙겨. 차수 1이죠. 차수. 그죠? 요 차수를 기준해서 뭘 보는 거야? 짝수 차면요? 튕겨라. 기억나시죠? 홀수 차면요? 지나가라. 해서 맞춰서. 그죠? 특이점은 없으니까. 이해했어요? 그럼 봐봐. 자, 지금 하는 이 개념 복습 너무 중요한데 잘 들어야 돼. 이것만 잘 들으면 문제를 금방 푸니까. 그러면 자 보세요. 자, 내가 요 도함수 그려볼게. x축이 있어. 이렇게. 그리는 연습 많이 해라. 자, x축과 교점이 얼마야? 0, 1, 2,
3, 4에서 만나. 난 f 프라임 x를 그릴 거야. 그죠? 뭐부터 보는 거야? 최고참 부호. 선생님 최고참 음수입니다. 그래? 오른쪽 밑으로 갈 거 아니야. 여기서 출발이지. 뭐 이러고 생겼겠지. 이렇게 이러고 생겼겠지. 이랬으니까 출발. 여기 출발. 자, 4는요? 짝수차네. 어떻게 돼? 튕겨야지. 다시 올라가야 돼. 3과 만나야 되니까. 3도 짝수차네. 어떻게 돼야 돼? 튕겨야지. 2는 홀수차네. 지나가면 돼. 1은 홀수네. 지나가면 돼. 0은 가야 돼. 0은 짝수네. 튕겨야 돼.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리는 방식만 알면 인수분해만 돼 있으면 그냥 그리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때 쌤이 개념 설명 내가 이유를 얘기해줬어요. 쌤, 왜 얘는 튕기고 얘는 그냥 지나갑니까? 잘 봐봐. 우리는 부호를 따지는 건데. 잘 봐봐. 요놈 갖고 설명 요놈 갖고. 야, 4보다 큰 걸 여기 집어넣어버리면 4제곱 했으니까 이 양수일 거 아니야. 4보다 작은 걸 집어넣어도 안에는 음수가 되지만 4제곱을 해버리면 양수가 되겠죠. 그죠? 그 말은 요 항에서 x가 4보다 큰 거에 작은 걸 넘어갈 때 부호가 바뀌지 않아요. 왜? 4제곱을 했으니까 안에 있는 게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플러스일 거 아니야. 이 4 때문에 부호 변화는 없어라는 거지. 알겠죠? 근데 봐봐. 쌤은 얘는요. 생각해봐. x-2의 3승이 있어. x가 2보다 크면 양수죠. x가 2보다 작으면 음수죠. 이건 세제곱을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을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거 아니야. 얘 때문에 부호가 바뀐다고요. 그 말은 여기 2였지? 2를 지나갈 때 마이너스였지만 넘어가면 플러스 바뀌어야지 부호가 알겠습니까? 그런 이유 때문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런 걸 개념으로 요걸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동함수는 이렇다라는 거죠. 그럼 얘 가지고 fx 어떻게 그려? 내려서 이 그리면서 많이 해야 돼. 내려서 가볼게요. 헷갈리면 적어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야. 그죠? 그려보겠습니다. 감소하다가 멈치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멈치 감소하죠. 정리됐습니까? 이런 그림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할 거든요. 도함수를 어떻게든 인수분해서 주면 딱 보고 잠깐만요. 띡 오른쪽 위네. 부호 불마 그래가지고 증가. 요거 할 줄 아면 돼. 이해했어? 그게 개념이에요. 2번 유형이 너무 중요한데요. 개념이 딱 이거야. 그럼 봐봐. 내가 지금 몇 차를 그렸어? 4차, 6차, 9차, 10차, 12차 함수란 말이야. 차수는 별로 안 중요해요. 도함수의 부호만 알게 된다면.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수만 돼 있으면 그리는 건 어렵지 않다. 도함수를 잘 그려서 밑에 fx를 그려라 그러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요게 이제 이번 그 시험 범위 시작하는 도함수라는 게 그래프 그리기 시작점이자 완전 메인이에요. 요게 단단하게 잡혀야 이쪽 파트의 유형 정리를 해결해낼 수 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여러분 그 앞에 유형에서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수투가 왜 어렵냐면 짜질부리하게 암기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 이거 기억나요? fx는 자 잠이 슬슬 오죠. x-a의 제곱으로 나누는 나머지가 gx.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기억나? 범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난 갖고. 프라임. 그렇죠. 그거 이제 입력이 돼 있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가 b래. 뭐야? 힌트 두 개. f는 0, f'는 b. 좀 잡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도 기본 유형이 딱 잡혀 있는데요. 우리가 앞쪽에는 활용 파트가 아니다 보니까 그 기본 유형이 종류가 많지 않은데 여기서 봐봐. 지금 요 그림 그림 다 이해했지? 이거 기억나? 이거 했던 거? 그림만 잘 그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문제들을 만나고 우리가 그런 문제만 열심히 풀이할 수 있으면 해결됩니다. 그런 유형 문제는 뭐냐? 자, 기본 유형들입니다. 기본 유형들. 교과서나 개념서나 뭐 우리 교재나 뭐 어느 문제집을 갖고 와도 요 순서 그대로 여기 2번 파트에 문제를 쫙 있어요. 알겠습니까? 다 기본 유형이야. 풀이가 다 있는,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공부만 하면 알겠죠?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야 언제 증가하고 언제 감소하는지 파악해봐. 이러면 되는 거야. 자 앞으로는요 도현아, 야 y는 fx 함수 3차 함수인데 fx가 뭐 x가 1보다 큰 범위에서 증가한대 라고 얘기했어. 그럼 이제는 증가한다는 말은요 도함수가 양수라는 얘기야. 이렇게 받아야 돼. 알겠죠? fx 감소한대. 그럼 선생님 그래프가 이렇다는 얘기군요. 틀린 게 아니지만 아니 수수잖아. 도함수가 음수라는 얘기야. 이렇게 대화를 해야 돼. 알겠죠? fx 증가한다? 도함수가 플러스다. 이렇게 얘기하죠. 즉 증가한 파악은 이미 할 줄 알아요. 그림 그리면 돼 그냥. 그때 뭐만 보면 돼? 도함수에 뭘 보면 돼요? 부호만 보면 되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2번 파트에 있는 첫 번째 교과서든 뭐 개념서든 뭐 모든 문제는 마찬가지야. 첫 번째 문제가 증가한 파악 할 줄 아는지 물어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거 처리하면 되고요. 여기서 두 번째. 자 그럼 우리가 공부할 학습 목표야. 두 번째. 그래프 그릴 줄 알지? 극값을 구해봐라. 라고 문제를 냈죠. 여러분 혹시 극값 기억나요? 극값이 뭐였지? 우리 쌤이 중요한 개념 수업을 그죠? 눈을 감고 듣고 있는 도연아! 쌤 수업 눈 뜨고 들어야지. 말만 들으면 어떡해. 도연아! 극값이 뭐였어? 기억나? 극값 기억나? 우리 2차로 눈 감은 우리 원기 극값이 뭐였어? 아니야. 맨 위는 아니야. 너만 혹시 기억나요? 그렇죠. 증감이 바뀌는 지점을 극값이라고 불렀어요. 뭔지 알겠니? 제일 위가 아니야. 극값보다 더 위에 점이 있을 수 있어. 그거 모르는 거야, 알겠죠? 이게 쌤이 예시로 이렇게 나왔지. 예시로 봐봐. 이게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미분 불가로 증가했어. 이거 극값 몇 개예요? 2개입니다. 쌤이 일부러 필기장에 이렇게 써놓은 거야. 왜냐면 가끔 이제 착각하는 친구도 있어서 미분이 불가하면 극값과 상관없는 줄 착각하는 친구도 있어. 알겠죠? 그거 상관없어. 알겠지? 극값 2개죠. 여기 하나. 왜? 함수가 증가하다 감소해지는 극값. 물론 이 점이 y좌표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좌표 얘기하는 거 아니고. 이건 극값. 알겠죠? 이렇게 위로 찌르는 게 뭐였지? 극대값. 이건 이름이야. 쌤, 저 극대값 기억 안 나는데요? 아니 지금 설명하잖아. 요 점의 y좌표. 극대값 올라가다 내려오는 고점. 알겠죠? 요거 극소값. 여러분 값이기 때문에 이 점에 당연히 y좌표 얘기하는 겁니다. 좌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알겠죠? 숫자로 띡 얘기하면 돼. 알겠죠? 극값 2개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극값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 알겠죠? 거기에 이제 여기에 레벨업 유형 시험 문제 필수 출제입니다. 극값이 존재하는지 확인해봐. 극값이 존재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확인해봐. 이게 너무 중요하다. 이거 기억 안 날 거야. 다 정리해 줄 거야 다시. 지금 학습 목표 정리하는 거야. 그나마 중요한 포인트는 다시 리뷰를 할 뿐이고, 알겠죠? 다시 문제풀이 설명할 겁니다. 요거 다 나와. 알겠죠? 그 다음 3번 잘 들어. 3번 이렇게 유형이 많아서 어려운 거야. 최대치수 구해봐. 오케이? 얘도 예시갑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 잘 들으세요. 스토리 알겠죠? 야 도함수를 내가 줬어. x-1부터 x-3이 나왔어. 도함수가. 알겠죠? 오케이? 그럼 위에 y는 fx 있었을 거 아니야. 그죠? 최대치수 구하는 거는 최대치수 구하기. 얘는 문제 질문 어떻게 하냐. 잘 들으세요. 얘 어떻게 하냐면 함수식을 줬어. 뭔지 몰라. 도함수만 알면 됐지 뭐. 줬어. 알겠죠? 그다음 질문합니다. 야 0부터 5까지 fx의 최대 최소 구해봐 라고 질문합니다. 알겠죠? 요게 최대치수 구하기 문제예요. 알겠죠? 가볼게요. 자 그러면 얘가 식은 뭔지 모르지만 미분해서 인수분해 해가지고 얘를 구해놨어. 일단 알겠죠? 그러면 도함수가 x축과 교점이 1과 3일 거니까 여기 1 여기 3이 되겠습니다. 도함수. 그렇죠? 됐나요? 이게 예시니까. 그러면 fx는요 뿔이니까 x는 1을 기준으로 x는 3을 기준으로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겠죠. 이해했어요? 우리가 원래 함수의 최대치수 구하려면 이거 그래프 그리라는 얘기니까 그래프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범위를 줬죠. 범위가 얼마지? 0부터 뭐 이쯤 있겠지. x는 0이 x는 0 5 좀 멀리 있겠지. 이렇게 나한테 이 점부터 이렇게 갔어.
요점까지 최대와 최소를 구하래요. 그죠? 여러분 최대는 x가 얼마일 때일까요? 그렇죠. 1을 대입한 점 아니면 5를 대입한 점입니다. 알겠습니까? 왜? 내가 그린 그래프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정확한데? 증감만 정확하죠. 얼만큼 증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얘가 올라가다 내려가다 조금 더 올라갔으면 얘가 작겠지. 얘가 많이 올라갔으면 많겠지. 얘가 크겠지. 쌤은 어떻게 합니까? 둘 다 대입해서. 네가 딱 보이는 최대가 될 수 있는 점이 요점 아니면 요점이야. 둘 중에 하나 맞아. 어떻게 해야 돼? F1도 구하시고요. F5도 구해서 둘 중에 큰 거 최대. 최소값은요? X가 3일 때와 0일 때. 왜? 얘도 내려가다 멈췄잖아. 누가 작은지 내가 어떻게 알아. 대입해서 숫자를 봐야죠. 알겠습니까? 그래야 높낮이가 판단되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도현아 잘 들어라. 지금 와서 진짜 중요하다. 이런 거 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 여기서 또 뭐가 나와? 이제 활용 문제 나와. 활용 문제. 레벨업 문제. 내신 출제 거의 100%입니다. 활용 문제. 뭐 옛날에 막 그런 게 있었어요. 이거는 몰라도 돼. 스토리만 들으면 돼. 2차원 주고요. 야 여기 안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 구해라. 이따 문제. 이런 거 있었어. 알겠죠? 그 다음 뭐 그 원뿔 같은 거 주고요. 원뿔 주고 어려운 문제. 도형 문제. 여기 안에 원기둥을 내접시켰을 때 얘 부피의 최대값 구해라. 뭐 이런 문제. 이거 도형활용 문제, 좌표활용 문제. 알겠습니까? 그런 식의 문제 나옵니다. 알겠죠? 그건 뭐 그때 가서 배우고요. 활용 문제는 식만 잘 만들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 아직 끝나지 않았어. 지금 봐봐. 이 유형 하나 정리하는 거야. 주목. 네 번째. 방정식에서의 실근의 개수를 묻는 문제가 나오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부등식에서의 성립 조건. 이걸 쌤이 해석을 적어놨는 성립 조건 찾는 문제. 이런 게 나옵니다. 알겠죠? 오케이? 요 두 문제는요. 한 방에 딱 적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풀이법이 똑같아. 그렇죠? 요 두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거는 뭐 그 수태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고 이미 고1 때부터 계속 배웠어요. 이거는. 그게 뭐냐면 방정식의 그래프적 해석. 예를 들어서 fx가 gx랑 같다의 실근의 개수를 구해라 나왔어. 그죠? 보통 이거 어떻게 풀어요? 우리 삼각함수 할 때라든지 아니면 뭐 2차 함수를 어떻게 안 하는데 아무튼 이제 이런 그 그래프적 해석을 할 때는요 어떻게 풉니까? 얘의 실근의 개수 보통 실근의 개수는요 실근을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실근이 몇 개 있냐 보라는 거니까. 그죠? 어떻게 해야 돼? y는 fx를 그리고 y는 gx를 그려서 두 개의 함수를 그려서 그렇죠? 뭘 봐야 되는 거지? 교점의 개수 보라는 거지. 같은 말 아닙니까? 수원 때도 징그럽게 했어요. 알겠죠? 이랬어요? 혹은 선생님 이걸 따로 그리면 헷갈리니까 gx를 넘겨서요. y는 여기나 fx-gx를 그리고 y는 0을 그려서 교점의 개수를 보면 돼 안 돼? 이러면 돼 안 돼? 되죠. 네 하고 싶은 대로 잘해라. 알겠습니까? 다 똑같은 말이야 이거. 이게 다 똑같은 말인지를 알고 문제다 만났어. 잠깐만 선생님 이대로 그리 짜증나는데 이거 넘겨야지. 이거 빼야지. 분리. 그러니까 그런 조절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야. 개념이 있어야지. 알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부등식 똑같은 얘기죠. 부등식 뭔 소리야? fx가 gx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a의 범위를 구해라. 뭐 이딴 식으로 문제 낼 거야. 쌤 A 어딘데? A 여기 껴있어. 어디가 껴있겠지. 알겠죠? 이해되겠어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 부등식에서도 이렇게 하는 거야. y는 fx를 그리고 y는 gx를 그려서 fx가 gx보다 위에 있도록 만들어라 이 소리죠. 알겠습니까? 혹은 이렇게 풀어도 돼. 선생님 이걸 두 개 그리는 것보다 넘겨서요. 그냥 y는 fx-gx를 그리고요. 얘가 y는 0, x축보다만 위에 있게 만들면 안 됩니까? 되죠. 오케이? 이것도 너네가 조절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문제를 주어진 대로 풀면 안 돼. 주어진 대로 푸는 건 그게 개념 문제야. 알겠죠? 오케이? 보통은 이제 그 주어지게 안 주고 알겠니? 네, 주어지게 안 주고 어떻게 주냐면 이상하게 주는 거야 일부러. 그럼 너네가 이걸 고지고대로 들이대는 친구들이 이제 안 풀려요. 알겠죠? 상황을 딱 봐서 잠깐만 다시 정리 쫙 해가지고
그리기 좋은 방향으로 다 넘기고 해가지고 잘 분리해야죠. 알겠습니까? 해서 그리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에 플러스 안 끝났어. 여기에 플러스 여기 실근의 개수에서 한 단계 레벨업 되면요 실근의 부호 문제를 묻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3차 방식이 양수근 2개랑 음수근 1개 가질 A의 범위 구해봐. 이렇게 문제 내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어떻게 푸는데? 그건 뭐 나중에 배우고 알겠죠? 그런 문제도 나올 겁니다. 알겠죠? 요까지가 기본 유형이야. 이해했어? 자 여기까지 봐봐. 지금 쌤이 봐봐. 쌤이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이거는 원래 알고 있는 기본기여야 돼. 여기서 배우는 게 아니야. 고1 때부터 배운 거야. 고1 때 2차 부등식 풀 때부터 이런 얘기 했고요. 2차 방정식 유리함수의 직선과의 개수 뭐 무리함수 그때 다 이런 얘기 했어. 그리고 수원에서 또 배웠죠. 특히 삼각함수. 삼각 방정식이나 삼각 부등식을 그래프를 풀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미 여러 번에 거쳐서 얘는 잡혀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야. 알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뭐만 배우는 거야? 명칭을 배우는 거죠. 극값은 이런 뜻이야. 최대수는 원래 알잖아.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기본기가 잡혀있는 친구들은요 그냥 이게 하나의 유형이야. 그냥 한 덩어리의 유형. 오케이? 무슨 유형인지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해라. 식은 줄 거니까 그거를 미분 때리고 인수분해해서 부호 잡아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서 네가 해석해. 기본기 있을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예요. 알겠죠? 이걸 수투 때 쌤이 개념을 다 정리한 이유는요 개념이 계속 불안하니까 우리가. 그죠? 그냥 다시 정리해드리는 거지 앞으로 계속 질문될 거야. 지금은 이런 부수적인 얘기들은요. 알겠습니까? 그럼 봐봐. 이게 교과서에 준하는 작은 유형들이 벌써 몇 개 있어. 봐봐. 큐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2개 있어. 5, 6 도형 좌표 7 8 9개의 덩어리가 빠빠빠빠빠 소단원처럼 딱딱딱 이 9개의 소단원이 하나의 그냥 중단원 한 개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접선에는 이런 유형 몇 개 있어요 알아요?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왜 곡선과 접선과의 최단거리 최대로 문제 있죠? 2개 끝. 거기 뭐 2개였어. 오케이? 여기는요 기본 유형. 나 지금 기본 유형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응용이나 심화로 넘어가면 또 있을 거야. 거기는 이렇게 정리되면 안 되고 그냥 실력으로 푸는 건데 기본 유형은 이게 9개야. 어렵지 애들이. 왜? 기본으로 해야 될 문제가 많으니까. 알겠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해야 될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것만 정확히 이해하면 돼. 그래프만 잘 그리면 나머지는 그냥 뭐 이렇게 기본기가 필요한데 뭐 기본기 좀 안 되는 친구들은 뭐 풀면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얘만 잘하면 된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그래프 그리기에 이제 기본 중심 라인이 확 생기는 거야. 지금 쌤 표현은 요게 단단해야 돼. 이게 단단해야 어렵게 나온 문제도 잘 뚫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것들을 잡으러 가는 시간을 10분간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가시죠. 대충 다 이야기는 이해되죠? 예전 기억 다 잘 아시죠? 다들 피곤하니까 빨리 갑시다. 자, 뭐 여기 얘기한 순서 그대로 여러분 필기장에 적혀 있고요. 알겠죠? 그 내용 그대로 일단 기본 유형들부터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니까 순서대로 그대로 쭉 흘러가면서 문제를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가보시죠. 칠게요. 자, 그래프 그리기에 뭐 개념적인 유형 정리는요 지금 보여드린 게 답니다. 알겠죠? 여기 이제 세부적인 뭐 풀이법이나 약간 디테일한 잡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알겠죠? 그것들을 좀 하면서 문제를 시작해 볼게요. 우리 교재 보시죠, 교재. 교재 펴보시면 쌤이 얘기한 그대로 뭐 우리 교재야 쌤이 편집한 교재니까 알겠죠? 그대로 순서로 잡혀 있으니까 그거부터 확실하게 쭉 잡아낼 수 있도록 단계별로 쭉 한번 진행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일단 가볍게 보면 1번입니다. 1번. 네, 1번 가볼게요. fx는 x 3승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24x 뭐 여러분 문제 질문에 거의 90%는 3차 함수고요. 간혹 4차 함수가 나오긴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가볼게요. 자, 얘가 fx인데 감소하는 구간이 알파부터 베타까지다. 보통 감소 구간 얘기할 때는 표 구간보다는 대구 구간을 많이 얘기하는데 뭐 중요하진 않으니까. 알겠죠? 이 범위에 얘가 감소한다 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감소 구간을 찾아라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 fx가 우리 배우는 이번 수투 파트에서는 감소한다는 얘기를 왜 한다고 했지? 도함수가 음수인 걸 얘기하는 거죠. 알겠죠? 정확히 말하면 는이 들어도 되는 게 왜 그러냐면 봐봐. 도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뭐
접했다라고 가정해 볼게. 도함수. 식으로 얘기하면 뭐 x-2의 제곱이 나왔다 칩시다. 알겠죠? 그럼 여기는 2인데 이 밑에 있는 fx 그림이 이렇게 증가하다가 증가하긴 하거든요. 알겠죠? 근데 우리 y는 fx를요 그냥 쌤 x가 2일 때는 증감이 아닌 그냥 멈춰있는 단계 아닙니까? 라는 건 맞는 얘기인데 우리가 범위로 얘기할 때는요 얘는 증가함수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왜냐면 요 지점에서 멈췄지만 우리가 증가냐 감소를 보는 건요 이 두 개의 점의 관계를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순간적인 멈춤이 있을 뿐인 거지 얘랑 뒤에 점도 증가하고 있고요 앞에서 이쪽도 증가하러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이건 증가함수를 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표현이 좀 웃긴 게 이런 경우 있어. fx가 x는 2에서 증가 상태에 있냐 가끔 이런 질문해요. 뭐 이렇게 약속한 문제 여기서 내진 않는데 알겠죠? 뭐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경우 있어요. 요 x는 2에서 증가 상태라는 건 2인 그 지점에서의 상태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f'2가 0보다 크냐라고 묻는 거예요. 느리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이 경우는요 x는 2인 그 점만 딱 얘기하면 그게 증가나 감소 상태가 아니라 그냥 멈춤 상태인 거죠. 쉽게 말하면 증감이 없는. 알겠죠? 근데 범위로 이야기하면 증감소가 맞죠. 이해됐어요? 한 지점만 멈춘 거니까 증가하고 있는 게 맞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뭐 표현상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범위를 구하는 감소 문제는 늘 있어야죠. 일단. 왜? 접하는 것까지 괜찮으니까. 이해됐습니까? 결국 나한테는 도함수가 음수인 범위를 구해라 라는 질문인 거야. 이해됐어요? 오케이? 구해보면 도함수를 구하면요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4죠. 3을 묶으면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입니다. 인수분해하면요 x 마이너스 4와 x 플러스 2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도함수를 그리면 아래로 볼록이고 최고차 양수입니다. 아래로 볼록이고 마이너스 2부터 4까지만 음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얘가 감소 구간은 얘가 이 함수의 감소 구간은 마이너스 2부터 x는 4까지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된다. 얘가 말하는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랑 4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증가 감소를 얘기하는 건 그 도함수의 부호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되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가시죠. 그 다음 5번 문제도 연습삼아 한번 해드리면 5번 문제입니다. 5번도 간단하게 봐드릴게요. 같은 유형 문제긴 한데 상황을 여러분들 어렵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볼게요. 자, 5번입니다.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다음 조건 보시죠. 3차 함수 fx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이니까 뭐 이렇게 출발하는 함수겠죠. 뭐 식이 필요한지 나중에 해보고. 알겠죠? 그때 문제가 뭐라 했냐면 fx는 열린 구간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감소한다 라는 거 어떻게 받아야 돼? 도현아 마이너스 1부터 x가 3까지 범위에서 도함수는 뭐다? 음수다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뭐 늘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열린 구간 나옵니다. 나에서 뭐라 했냐면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x가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랑 여기랑 그 다음에 3부터 4까지 x가 3부터 4까지는요 증가한다? 도함수가 양수다 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게 문제 다 준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 3차 함수를 미분한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겠죠?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겠죠? 이해됐습니까? 얘가 뭐라 그랬어? 야 x축이 있는데 나 지금 도함수를 추론하는 거야. 도함수가 2차일 건데 아래로 볼록이겠죠? 얘가 뭐라 했냐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는 여기 그래프가 밑에 있어야 돼. 그리고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마이너스 3은 끊긴 했지만 여기서 2까지는 그래프가 양수 여기 있어야 돼. 체크를 하고 체크 여기 있어야 돼. 그죠? 3부터 4까지는 또 그래프 여기 있어야 돼. 이랬어요? 여기 봐봐. 3에서 끊어놓고 3에서 출발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알겠죠? 3에서 부호가 바뀌었다는 거지. 마이너스 1에서 끊어놓고 마이너스 1 잡아놓은 건요 마이너스 1도 부호가 바뀌었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 힌트를 통해서 도함수가
마이너스 1과 3을 지나는 아래로 볼록인 인원함수야 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상황이 되겠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생겨야지 딱 이런 얘기가 가능한 거야. 이래서 약간의 추론이 들어가 있는 거지. 뭐 어려운 추론은 아니지만 알겠죠? 그럼 우리가 봐봐.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면 이 도함수를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죠? 최고차항 개수가 얼마였을까 여기는? 3. 3에다가 x 플러스 1이 있고 x 마이너스 3이 있죠 이렇게. 이해됐어요? 오케이? 왜? x축 교점 2개 나왔잖아. 그쵸? 전개해 볼게요. 3에 그 다음 얘기 잘 봐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고 아예 전개해 버릴게요. 3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입니다. 이해됐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fx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 도함수 가지고 fx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부정적분 기억나십니까? 인테그랄 xn 제곱을 부정적분하면 이거 적분이 미분 거꾸로니까 부정적분이 죠 공식 있었어. 어떻게 하면 돼? 지수에 1 더하고 나누기 지수 더하기 적분상수 붙어야 돼. 이거 기억나시죠? 그죠? 요거 부정적분하면 튀어나옵니다. 해볼게. 자 1 더해 x 3승 나누기 3 사라지죠? 마이너스 여기 1 있잖아. 1 더해 x 제곱 2 나누면 3 되겠죠? 상수하면 그냥 x만 붙이면 돼. 더하기 적분상수. 이해되겠어요? 그죠? 요 정도는 기억날 것 같아서 알겠죠? 부정적분 이용해버리세요. 그냥 알겠습니까? 어차피 시험 먹을 거니까 얘도 얘가 답인 거죠. 알겠죠? 물론 C를 구해야지. 자, 내가 산수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고 싶으면요. 얘 미분해봐. 나오잖아. 제대로 한 거야 그러면. 알겠죠? 적분상수 구하라고 뭘 준 거야? F0이 0이다 라는 걸 준 거야. 0 넣으면 0 넣으면 적분하고 C가 0이 나는 거죠. fx는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 봐봐. 여기서 든 의문, 쌤 이게 아직 미분 문제인데 이 부정적분으로 문제를 풀어도 된 겁니까? 아니죠 당연히. 알겠죠? 쌤 얘는 어떻게 풀어도 된 겁니까? 봐봐. 어려운 얘기는 아니야. 그냥 이게 함수를 만드는 게 되게 다양하다 보니까 봐봐. 우리는 도함수가 얘인 것만 밝힌 거잖아요. 도함수가 얘인 거 밝힌 거잖아. 그죠? 쌤 이거 fx 어떻게 구하라는 겁니까? 그냥 fx를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잡으라는 얘기야. 그런 다음에 f0이 0이니까 상수항은 없을 거야. 됐지? 그죠? 네가 직접 미분해서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가 얘인 거니까 비교해서 a, b 구해 이렇게 낸 질문이긴 해. 알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2a가 마이너스 6이어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3. 그죠? 여기 있는 b가 여기 있는 상수항 마이너스 9여야 되니까 b는 마이너스 9.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 적분이 개입되진 않았으니까 얘의 취지는 이거지만 알겠죠? 이렇게 푸는 게 더 맞다. 알겠죠? 왜? 이 정도 공식 기억날 거 아니야. 그렇지? 좀 쓰세요. 알겠습니까? 어차피 같은 시험범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쓰는 게 현명한 거지. 이해됐어요? 그렇게 풀면 된다라는 겁니다. 요게 증간파. 요거 간단한 저거죠? 1번 유형이었습니다. 알겠죠? 간단한 유형입니다. 두 번째, 극대극소 구하라. 극대극소. 7번을 볼게요. 자, 선생님이 유형별로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풀이해보겠습니다. 모든 문제는 그림만 잘 그리면 다 풀립니다. 알겠죠? 사실 그냥 보여주기야. 새로운 풀이가 별로 없어요. 알겠죠? 대신 여러분들이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있어야 되겠죠. 알겠죠? 그래프 해석을 할 줄 알긴 해야 되겠지. 자, 선생님 7번 가겠습니다. 7번 보시죠. fx는 자, 잘 봐봐. 어려운 얘기는 아니야. 유형은 많은 걸로 느껴지지만 실질적으로 풀이할 때 필요한 개념이 한 개라서 알겠죠? 다 똑같은 큰 풀이야. 자, fx가 여기 있어요. 질문이 뭐냐면 야, x는 알파와 x는 베타에서 극값을 갖는데 극값 구하기 문제겠죠. 그죠? 그때 그 극값을 갖는 그 지점의 점을 알파, f 알파 베타, f 베타로 잡았을 때 이 두 점의 기울기 한번 구해봐 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결국 극값 구해봐 이 말이 알겠죠? 자, 극값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림 그려야죠. 그래프 그죠? 또 어떻게 해야 돼? 미분. 풀이법이 똑같아요. 질문만 달라요.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3 됐나요? 인수분 해야죠. 야, 이런 거 바로 그냥 인수분 하지 마시고 마이너스 묶으세요.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중간에 써줄게. x 마이너스 인수분해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입니다. 그죠? 도함수를 그리면 최고차 함수야, 이차 함수야, 위로 올라오죠. 이런 거 잘해. 네.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1입니다. 이거 도함수. 그죠? fx 그릴게요. 내려서 y는 fx를 그려보면 봐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야. 감소, 증가, 감소입니다. 감소하다, 증가. 부드럽게 그려. 증가하다, 감소. 이렇게 되죠. 이게 y는 fx가 됩니다. 아, 해나보다. 오케이? 극값 몇 개 있어요? 2개. 그죠? 극소값 1개, 극대값 1개. 그죠? 극대값 x가 얼마일 때? 극대값부터 보여. 극대값 f1이죠. f1. 이 점에 y좌표. 우리가 최대값, 함수값, 극대값, 극소값 다 점에 y좌표. 함수값. 그죠? 1을 집어넣어버리면 여기 넣어야죠. 여기. 1 넣어버리면 3이네 3. 그죠? 극소값도 구하고 문제 풀게요. f-1이 극소값. 마이너스 넣어버리면 1 마이너스 3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되겠다. 됐어요? 여러분 선생님은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돼. 야 극대극소 표현해봐 이렇게 얘기하면요. 선생님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극소값 마이너스 1을 갖고요. x가 1일 때 극대값 3을 갖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x가 1일 때 y가 3이면 이게 아니라 그죠? y가 다 값의 이름이야. 알겠죠? 그래서 x가 1일 때 극대값 3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극소값 마이너스 1 이렇게 정확히 표현이 가능한 게 개념이 잡혀 있는 거지. 이해됐어요? 이 문제의 질문은 다른 걸 물었죠? 야, 요 점을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 우리가 알고 있잖아. 알파, 알파 구한 거죠. 이 점은 1,3이었잖아. 구한 거죠. 이건 좌표로 구한 거죠. 극대극소 구한 게 아닌 겁니다. 극대극소는 당연히 y 값이니까. 알겠죠? 두 점의 기울기 구해라 라고 한 개 걸어놨죠. 그렇죠? 기울기 구할 줄 아니까 x 앞에 차분해. 2분의 y 좌표 차 4가 되겠다. 답은 2가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뭐가 중요한 거야? 극값을 구할 줄 알아야 돼. 이 말인 거죠. 자, 됐습니까? 기본적으로 2번 끝났어. 알겠죠? 2번. 이번에는 딸려있는 문제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딸려있는 문제가 하고요. 4페이지는 똑같은 문제고요. 5페이지부터 딸려있는 문제인데 5페이지 가봐. 5페이지. 여러분 필기장에 있는 이 말 기억나요? x가 a에서 극값이 존재하면 f'(a는) 뭐다? 여기 기억나요? 뭐다? x는 a에서 y는 fx가 x는 a에서 극값 존재하면 도함수의 대입은 뭐가 돼야 돼? f'(a가 아니야 그쪽 아니야 뭐가 돼야 돼? 수영아 뭐가 돼야 돼? 0 된다고 그랬죠. 요거 외우는 거 아니야. 이해해야 돼. 오케이? 내가 딱 분리해 주잖아. 외우라고 하잖아. 이해해야 돼. 알겠죠? 오케이? 아까 했던 그런 허접되게 유형 있잖아. fx를 x-a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 gx다. fa와 g를 갖고 f'A와 g'를 갖다 외워. 몰라도 외우고 있냐. 알겠죠? 그러면 외울 게 또 있고, 알겠죠? 이해할 게 또 있으니까. 이거 외우면 안 돼. 이거 이해해야 돼. 알겠죠? 여러분, 극값이 존재하는 게 뭐예요? 도함수의 증가하다 감소를 바뀌는 거잖아. 증가함을 도함수의 부호로 얘기하는 거 맞죠? 그러면 극대가 나오려면 이거 이해해야 돼. 극대가 나오려면 fx가 증가하다 감소하는 거야. 그지? 극대가. 그러면 증가한다는 건 도함수가 양수고요. 감소하는 건 음수인 거죠. 그러면 도함수가 양수였다가 음수로 바뀌는 그 지점에서 이제 극값이 나오는 거죠. 그 말은 0 되는 지점이 이제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여기서 확인. 봐봐. 도함수가 얘였어. 이게 도함수였어. 그치? 얘가 x가 얼마일 때 0 됐어. x가 마이너스 1일 때도 0 됐고요. x가 1일 때도 0이 됩니다. 대입하면 0 되고 대입하면 0 되잖아. 그쵸? 얘 극값 언제 나왔어? 마이너스 1일 때와 1일 때 나왔죠. 당연히 도함수 0이 돼야지. 이거 이해야. 절대 암기하면 안 돼. 암기하면 뒤에가 더 어려워질 거란 말이야. 그쵸? 당연한 얘기로 이해가 돼야 돼. 왜 당연한 얘기야? 아니 여기서 선생님 극값이 나왔으면 잠깐만 이 도함수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뀌는 그 포인트 요 지점일 거니까 0을 지나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되는 거지. 알겠죠? 그러니까 A에서 극값 존재 그 대입에서 A 대입하면 그 0이라는 얘기야. 힌트 하나 던져주는 거야 그냥.
여기서요. 오케이? 그러면 이런 문제 어떻게 받냐? 이렇게 받는 거야. 이렇게. 자, 18번 보세요. 18번. 18번 보세요. 여러분 이거 이해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fx는 18번입니다. 4x 세제곱 플러스 3ax 제곱 플러스 b가 있습니다. 그죠? 나한테 a, b를 구하라는 건 힌트 두 개는 줘야 되겠죠? 문제에서 뭐라 했겠죠? x가 2에서 극소값 뭘 갖는다? 마이너스 7을 갖는다. 그죠? 이렇게 힌트 준 거야. 알겠죠? 힌트 몇 개 준 거야? 2개 준 거야. 이렇게 보여야 돼. 여러분 이건 이해로 보여야 돼. 암기 아닙니다. 알겠죠? 이해로 보여야 돼. 왜? 봐봐. 그래프를 떠올려 보면 x가 2일 때 극소가 마이너스 7이라는 건요. f2가 얼마다? 마이너스 7이라는 거고요. 그죠? 두 번째. 여기서 극값이 나왔으면 f 프라임이가 얼마다? 빵이라는 빵. 이렇게 써요? 대입하면 풀려 그냥. 끝. 그런 문제. 산수 문제야 그냥. 알겠죠? 헷갈리면 노트를 봐도 됩니다. 노트 보면서 푸세요. 여러분 항상 얘기하지만 진도 시간 할 때는요. 노트 좀 보면서 풀어. 아니, 저런 내용을 몰라서 못 풀고 앉아있지 말라고. 저부터 보면서 풀어 그냥. 알겠습니까? 계속 체크하면서 푸세요. 암기야 나중에 상관없어. 적용이 문제인 거지. 알겠죠? 그냥 다 보면서 풀어. 잘 정리돼 있을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힌트를 2개 주는 거다. 대입하면 해결되겠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이런 단순 연산 문제도 여기 포함되어 있고요. 극값 구하기. 알겠죠? 그리고 극값 구하기 이제 레벨업. 뭐였어? 극값 존재 유무. 아까 다 적어줬잖아. 그렇지? 그 문제가 어떻게 파생이 되냐면 잘 봐봐. 주목. 자, x가 a에서 극값 존재하면 도함수는 0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 지점에서. 그러면 도함수가 0이면 x는 a에서 극값 존재한다. 참이 오지. 참 필성해. 이번엔 참이 오지. 그래서 x가 a에서 그 극값 존재하면 f'이 0 아닙니까? 맞아요. 소영 그러면 f'이 0이면 극값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고. 아닙니다. 이걸 이해해야 돼. 이해해야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왜 아니냐면 야 이런 거 있어 이런 거. f'가 내가 미분했어. 식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도함수 뭐 함수 미분했더니 이게 나온 거야 그냥.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가 그릴 거 아니야 그치? 그리기 전에 잠깐만. 도함수가 이거라면 f'2가 얼마야? 2면 성은 얼마야? 0이네. 그치? fx 한번 그려볼까? 자, 도함수가 2에서 튕겼습니다. 튕긴 거죠. 됐어요? 성훈아 이거 도함수 맞지? 내가 얘 가지고 밑에 fx 그려볼게. 어떻게 돼? 플러스 멈칫 플러스 맞지? 증가하다 멈칫 증가. 이해돼? 성훈아 극값 있어 없어? 없어요. 그죠? 아 그럴 수 있네. 이게 말린 거야. 극값을 가지려면요 얘만 만족한다고 극값이 존재하는 건 아니야. 이건 참이고. 이해되겠어요? 그럼 뭘 만족해야 돼? 야 극값을 가지려면 봐봐 요 얘기 잘 들어봐. f'a가 0인 건 필요한 요소긴 한데 그러면 a에서 도함수가 이렇게 x축과 만난 거잖아. 그렇죠? 만날 때 성원아 튕기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야. 뚫고 지나갔어? 극값이야. 튕겼어? 0이 됐지만 극값은 아니야. 이해되겠습니까? 도현 알겠어 무슨 말인지? 도함수가 0인 지점에서 극값이 나오는 거 맞는데 도함수가 0 되는데 항상 나오는 거 아니라는 거지. 이해됐어? 그럼 봐봐. 여러분 이렇게 해볼게요. y는 f'x가 그래프가 얘 그래프 도함수 그래프가 유빈아 이렇게 생겼어. 도함수야. 자 y는 fx는 유빈아 극값이 몇 개 있을까? 몇 개? 개수. 유빈 이거 도함수 그래프야. 도함수 그래프. 4개 그죠? 하나 둘 셋 4개인 거죠. 이해했습니까? 왜? 이건 아닌 거야. 튕겼으니까. 증감이 바뀌어야 돼. 다시 말하면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어야 돼. 성은 이해돼? 오케이? 거기에 더 나아가면요. 야, 그 4개인데 극대 몇 개고 극소 몇 개야? 안 들어가도 알아요. 봐봐.
얘가 지금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갔잖아. 마뿔이야, 그치? 극소. 요거 극소. 마뿔로 넘어갔습니다. 그치? 뿔마잖아. 극대. 개수를 다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 넣어올릴게요. 이렇게. 그다음요. 얘는 없어요. 얘는 맞뿔 극수. 뿔마 극대. 야 빨리 구할 필요 없어, 알겠죠? 이해가 되는 중에 천천히 해도 돼. 이거 뭐 빠른 이건 스피드가 필요한 질문이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하세요. 정확하게 이해하는 중요한 거니까, 알겠죠? 얘는요 맞뿔 극수. 이해됐어요? 뭐 그래프 이렇게 하면 뭐 극소 3개에다가 극대 2개겠죠. 바꿔서 5개인 거죠. 이해됐어요? 그런 식으로 도함수 가지고 이제 얼추 예측돼야지. 아, 극값이 몇 개가 있고 여기는 극소, 극대, 여기는 안 나오고 이렇게 돼야 되겠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성질을 갖기 때문에 도함수가 0이라고 항상 fx가 극값을 존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얘들이 이 성질, 이 x라는 성질을 걸어서 문제를 무조건 질문합니다. 출제 100% 여기는. 알겠죠? 뭘 질문하냐? 야, 이런 성질을 너네가 이해하고 있어. 아, 그러면 내가 함수 줄 테니까 야, 극값 존재하는지 확인해.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극값을 가지면 그 지점의 도함수 0인 게 맞고, 그러면 그 명제 0은 거짓이니까 그 거짓인 걸 이해하고 있어? 그걸 질문하기 위한 문제를 만든 거야. 그게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건 꼭 나와요. 알겠죠? 나중에 수능에도 엄청 잘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얘는 뭐냐면, 자, 필기장을 같이 보세요. 그래야 이해가 더 빠릅니다. 여러분 공부했던 거기 때문에 이거 다 적혀있어, 필기장에. 그러면 극값 존재 유무를 어떻게 묻냐면요, 봐봐. 함수를 주고요. 야, 이 함수가 극값이 존재하는지 아닌지 네가 따져봐봐. 요거 질문한다. 그럼 난 어딜 봐야 돼? 만약에 처음 보는 함수야, 그래도 마찬가지야. 난 어딜 봐야 돼? 아, 이걸 따지려면 일단 도함수를 구하시고요. x축과의 교점의 관계를 봐야 돼. 관계라 표현하는 이유 알겠어요? x축과 교점이 몇 개 있다는 별로 안 중요해. 만약 교점이 3개 있어? 3개가 극값이야. 너 모르지. 3개를 다 튕겼어? 극값 1개야 그러면. 교점이 3개인데 1개는 뚫고 갖고 2개 튕겼어. 교점 극값 1개인 거지. 이런 식으로 관계를 봐야 돼.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나중에 저 뒤에 심화로 가잖아요. 그러면 함수를 3차도 4차 안 줍니다. 이상한 그래프나 이상한 상황만 주고, 야, 네가 따져. 극값 몇 개야? 이런 개념이 있어야 돼. 알겠죠? 근데 심화로 가기 전까지는요, fx를 항상 3차로 줍니다. 일단 오늘 첫 시간이니까 기본 유형만 3차를 줄 거야. 알겠죠? 기본 유형 3차만 줘. 선생님, 어려운 유형 뭐가 나옵니까? 4차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5차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상하게 만들어놔니냐고, 이상하게. 알겠죠? 그건 나중에 얘기고, 아, 기본이 잡혀야 뭐 그걸 풀 거 아니야. 기본은 3차만 나옵니다. 기본. 알겠죠? 그러면 3차를 주고요. 질문하는 거. 야, 얘가 극값 존재하기 위한 A의 범위 구해봐. 문제는. A는 박아놨겠지. 그죠? 풀어볼게요. 뭐 10도 없지만 풀 수 있어, 우리는. 이게 개념인 거니까. 봐봐. 자, 3차 줬어. 나한테 도함수와 x축과의 교점을 관계를 보래요. 이런 기본 유형들은 관계가 곧 개수로 인식하면 개수. 알겠죠? 여기 무슨 말인지는 풀어보면 압니다. 봐봐. 자, 여러분들이 관계를 파악하는 말은 좀 어려우니까 관계라는 게 결국 개수를 파악하면 돼라고 쌤이 얘기해 준 거야. 알겠죠? 그러면 왜 개수를 보면 되냐면, 확인해 볼게요. 도함수를 구했어. 얘가 몇 차 함수지? 2차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나는 이 2차 함수가 x축과 교점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싶은 거 맞지? 정확한 표현은 관계가 맞지만 개수로만 따져도 우리가 관계가 보이기 때문에. 알겠죠? 무슨 말이냐면 2차 함수가 x축과 교점이 몇 개부터 몇 개까지 가능해. 2개 아니면, 1개 아니면 딴 개일 거 아니야. 이건 알잖아 우리가. 그렇죠? 다 확인해봐. 야, x축과 교점이 2개야. 이게 도함수야 지금. 그럼 얘는 fx 그리면 극값 몇 개 나와? 극값 2개 나오겠지. 극값 존재하네요. 근데 도함수가 교점이 1개야. 접했다는 거죠. 극값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도함수가 교점이 없어? 안 나오잖아. 이랬습니까? 아, fx 3차면 도함수가 2차가 되기 때문에 2차는 우리가 아는 내용이 많잖아요. 결국 이렇게 공식화시켜 풀 수 있는 거야. 그러면 3차가 극값 존재하려면 미분 때는 2차가 이렇게 생겨야 돼.
이렇게 생기는 거 우리 풀이 어떻게 하죠? 이차 함수가 얘 아니면 얘다 어떻게 구분해? 판별식이 0보다 어떻게 돼? 유빈 어떻게 돼? 크다 안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얘네들이 극값이 없는 버전이잖아.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같다. 끝. 됐어요? 이렇게 구분되는 거야. 그거는 기본 유형일 때만 얘기인 거예요. 쌤, 극값 존재 유무가 나와서 3창 아닌데 그건 니가 알았어야지. 어떻게? 관계로 파악해야 스스로. 알겠죠? 이상한 함수 줬는데 극값 존재 유무 확인해. 니가 미분 때렸어. 관계 파악해봐. 알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다 3차일 거야. 미분에서 판별식. 이해 잘하시고. 이해입니다. 암기하지 마. 뭐 극값 존재한 판별식 여러분들 그 최악입니다. 아시겠죠? 암기하면 안 돼. 본인 생각해야 돼. 극값 있으면 적값 있으면 결정 2차 함수가 2개 나와야 되겠네. 판별식 뭐 크다. 단계별로 이해를 해야 돼. 극값이 없으려면 2차 함수니까 잠깐만 교점을 보자. 한 개나 두 개가 되면 없겠네. 판별식이 0보 잠깐만 간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판단해서 풀 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봐봐. 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선생님 단계별로 계속 아까 그 순서 그대로 풀어주고 있는데 여기 있습니다. 10페이지. 금요일까지 때 많지 않을 거니까 이제 따라오세요. 10페이지입니다. 잠시만요. 11페이지로 갈게요. 11페이지. 57번. 자, 우리 요거 다 이해했지? 성훈아 이해했지? 수연아 이해했지? 그죠? 도현 이해했지? 요거 다 이해했지? 그죠? 요 내용을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57번입니다. 문제 보시죠. 자, 우리 예측대로 기본 유형이니까 3차 함수 줬어요. 3차 줬습니다. 자, fx가 마이너스 3분의 1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a. 얘가 임의의 실수, 두 실수 x1, x2에 대해 밑줄 하나 칠게요. 밑줄 한번 쳐봐. 임의의 두 실수 x1, x2에 대해서 얘이면 얘가 성립까지 밑줄자. 이거 무슨 말이죠? 그렇지. 1대1 함수 혹은 1대1 대응을 얘기하는 거예요. 1대1 대응 써도 돼. 이거 해석됩니까? 그죠? 고식 갖고 요거 우리 경우에서 할 때 많이 봤잖아. 그렇죠? 요거 1대1 대응, 1대1 함수 얘기하는 거야. fx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스톱. 여러분 수트에서 1대1 대응이 된다는 건 왜 얘기하는 걸까? 극값이 있으면 돼야 하는데 극값이 존재하지 않기 위한 이 말이야. 알겠죠? 쌤 얘가 왜 이 말입니까? 여러분 이거 이해해야 돼. 잘 들어. 이해해야 돼. 잘 들어. 여러분 1대1 대응은요. 하나의 x에 하나의 y가 딱 대응되는 함수를 얘기하는 거야. 그건 아마 기억날 거 그렇지? 그러면 함수가 이렇게 생겨야 돼. 예를 들어서 fx가 2차 함수야. 2차 함수는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생긴 거죠. 그죠? 요거 1대1 함수야? 아니야? 아니야. 왜 아니야? 예를 들어서 발레 y는 4와 대응된 x를 구해볼게요. 하나의 y에 대응된 x가 몇 개야? 2개잖아. 이게 1대1 대응이 아닙니다. 함수 맞지 알겠습니까? 그럼 1대1 대응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알고 있는 1대1 함수는 있어요. 직선. 이렇게. 직선이에요. 1대1 대응이죠. 왜? 어딜 잡든 하나의 y에는 하나의 x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게 1대1 대응이에요. 그러면 이거 지금 배우는 이제 그 극값 얘기가 접목을 시켜버리면, 그죠? 3차 함수가 극값이 있으면 증가하다 감소를 할 거 아니야. 1대1 대응 탈락. 왜? 증가하다 감소하는 순간, 야, 하나의 y x 2개인데 탈락. 감소하다 증가 탈락. 왜? 하나의 y x 2개인데 탈락. 알겠죠? 아니, 증가만 할 거면 증가만 하든가, 감소만 하든가, 이렇게 돼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극값 존재하지 않아라는 얘기를 잘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fx가 3차인데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a의 범위를 구해라. 이렇게 문제 돌려드리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표현할 거니까 이런 표현에 당하지 마시고 요거는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요 말과 즉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 여러 개가 있는데 쌤이 필기장에 다 적어놨는데 혹시 좀 봐보세요. 뭐로 적혀있어? 역함수가 존재한다. 엄청 중요해.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이 있으면 극값 없다는 얘기야. 자 여러분 잘 들어봐봐. 선생님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게 왜 극값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 이거는요 암기하세요.
역함수의 존재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지?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뭐가 돼야 돼? 1대1 대응이 돼야 돼. 쌤 왜요? 아 일단 외워라 이거. 알겠습니까? 네. 내가 끊어줄게 이렇게. 이해가 정말 하고 싶어요. 따라와. 아, 내가 잘 있어. 쌤이 외우라는 모든 것들이 이해가 필요해. 아 따라오세요. 내가 상세하게 내가 다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죠? 다 이해해 줄 수 있는데 일단은 외워도 충분하니까 알겠죠? 역함수 존재 1대1 대응이야. 왜? 몰라. 1대1 대응이래. 알겠죠? 이건 확실히 외워놔야 돼. 1대1 대응이 되면 왜 극값 존재하지 않는 건 알 거 아니야. 알겠죠? 요거는 거의 같은 말로 외워놔야 돼. 알겠죠? 역함 존재 1대1 대응이라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루트 안에 제곱이 있어. 뭐야? 절대 몰라. 내가 이거 외우라고 엄청 얘기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런지 기억나면 좋고 안 나면 외워 좀 알겠습니다. 뭐 이런 문제야. 그런 것들이 있어. 단순 암기가 필요하죠 당연히. 원래 수학이 물론 이해를 요하는 학문이지만 암기 없이는 뭐 이해가 없습니다. 알겠죠? 암기하고 암기하고. 쌤이 어쨌든 강사니까 이거 끌어주잖아. 이거 외우고 이거 이해 그렇게 하잖아. 알겠죠? 얘는 그냥 외워주세요. 알겠습니까? 다른 표현 또 있는데 뭐 있죠? 모든 범위에서 이건 뭐 당연한 말인데 증가함수다. 이게 무슨 말이야? 항상 증가만 해라는 거야. 이거 나한테 왜 얘기하는 거야? 그거 없다고. 알겠습니까? 반대로 모든 범위에서 감소함수다. 그거 없다고. 오케이? 이런 식의 다양한 표현을 씁니다. 왜 표현만 바뀌어도 못 푸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아주 작은 변화로 변별력이라는 게 생겨버리거든. 그래서 쌤들이 일부러 표현을 다양하게 쓴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거기 밑에도 표현 하나 있어 봐봐. 58번 봐봐. 58번 이건 안 풀고 나 57번 풀 건데 58번 봐봐. 따라와봐. fx가 3차인데 임의의 두 실수가 이게 성립한데 무슨 말이야? 그렇죠. 증가함수. 이런 표현들에 당하면 안 돼. 알겠죠? 쌤 이거 왜 증가함수입니까? 여러분 이해해야 돼. 혹시 수술해서 이해할 줄 알죠? 이게 이 말이야. x1이 x2보다 작으면 그걸 대입한 것도 작아야 돼 라는 얘기거든. 그죠? 무슨 말이냐면 봐봐. x 값이 더 크면 그걸 대입한 y 값도 더 커야 돼. 좀 더 유하게 표현하면요.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해야 돼. 증가함수는 얘기야. 알겠죠? 그값 없다는 얘기죠. 그럼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요. 무슨 함수야? 감소함수는 얘기죠. 그값 없어야 돼. 다 똑같은 문제야. 알겠죠?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한번 다시 본론 들어가서 57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 뭐라고? 이 함수가 극값 존재하지 않기 위한 a의 범위를 구하래. 그죠? 그럼 아하, 도함수와 x축과의 관계를 파악해야 돼. 그게 1단계죠. 도함수부터 구하자. 도함수는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의 x 마이너스 1입니다. 도함수가 이차함수네? 이거 이해하고 판단해야 돼. 도함수가 이차함수 잠깐만 있어봐. x축과 교점이 2개, 1개, 빵개 있을 텐데 x축과 교점이 2개면 그 값이 나오잖아. 2개가. 안 되겠네. x축과 교점이 1개라면 쌤처럼 이렇게 상상하고 있습니까? 말풍선 있습니까? 이렇게 그림 있습니까? 어디야 있니? 네 위에 그림이 있니 지금? 뭐야 없어? 야 내가 지금 그리려고 했잖아. 봐봐. 2차 함수야. 그지? 그러면 2개 만나면 안 돼. 1개 만나는 거 돼. 안 만나는 거 돼. 판단. 1개 만나거나 안 만나는 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야. 이건 이해를 기반해서 뽑혀야 됩니다. 아시겠죠? 적용하면 판별식 푸시면요. 반의 a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0보다 작거나 푸는 거야. 잘 아시죠? 마이너스 1과 1 사이다. 여기 나오겠죠. 오케이? 봐봐. 비교적 다 간단한 문제들이야. 알겠죠? 다만 유형적 요소가 다양하니까 그거 빨리 쌤이 처리해 주려고 하는 거야. 지금. 이해되겠습니까? 되겠죠? 잘 챙겨두세요. 이제 그 다음 우리 뭐 할 차례죠? 여러분 우리 그 다음 순서 뭡니까? 집이라고 뜻인데 진짜. 아니 지금 우리 다음 주에 여러분 긴 또 이 기간들이 있으니까 우리 할 걸 최대한 해야 될 거 아니야. 봐봐. 그 다음 뭐 해야 돼? 수연아 우리 그 다음 뭐 해야 돼? 나 지금 내가 갈 때 정해주고 가고 있잖아. 나 그 다음 뭐 해야 돼? 아닌데 그 전에 하나 있어. 급값까지 왔잖아 지금. 급값 존재율까지 했잖아 지금. 최대 최소 구하기. 알겠죠? 알겠습니까?
최대치수. 자, 우리 힘들어. 자, 최대치수 구하러 가보겠습니다. 최대치수는요, 4차 함수 한번 해보죠. 4차 함수. 74번입니다. 여러분, 텐션 올리세요. 텐션이 올라야 오래 삽니다. 알겠죠? 텐션 올리세요. 자! 텐션 올라봐야 지금. 텐션. 갑시다. 74번입니다. 보시죠. x가 마이너스 3과 1 사이다. 범위에서. 그죠? 오케이? f. 최대치수가 제일 쉬워. 여러분들 매번 해왔던 거잖아. 2차 함수에서. fx가 x 4제곱 마이너스 8x제곱 플러스 5. 네, 그죠? 저거 무슨 함수야? 무슨 함수야? 이거 4차 함수인데 어떤 성질의 함수야? 안 보여? 나올 때마다 목소리 해야지 이렇게. 자주 우함수죠. 그죠? 뭐야? 도대체 우함수.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게 뭔가 내가 알려주면 아 그렇구나 막 이런 리액션 있어야 되는데 우함수야. 그래? 뭐 내가 시험 보냐고 지금 이거 우함수야. 짝수차로만 이루어진 함수. 성아 기억 안 나니? 우함수. 그죠? Y축 대칭 함수. 안 찾아봐도 돼. 이거는 왜냐면 나올 때마다 내가 던져줄 거야. 자주 경험해서 빨리 익혀야지. 알겠죠? 이 우함수야. 지금 문제 풀이 별로 안 중요해. 자꾸 드러나야지. 알겠죠? 우함수입니다. 이런 게 보여야 돼 나중에. 자, 힘들아. 자, 그때 최대화 치수를 구해라. 뭐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프인데 미분대에서 4x 세제곱 마이너스 16x가 되겠네요. 4x로 묶으면 인수분해야지. x제곱 마이너스 4 인수분해 깔끔하게 되는 문제죠. 아직 다 개념 버전이라서 시기 되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됐어요? 3차 드릴게요. 3차 함수가 여러분 이런 디테일은 계속 드러나야 돼. 이게 쌤 그랬잖아. 파도 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자꾸 알려주는 거야. 알겠죠? 3차 함수는 그 가운데 점 대칭이기 때문에요. 이런 디테일 되게 중요합니다. 얘를 그리잖아? 봐봐. 마이너스 2, 0, 2잖아. 그쵸? 요거 그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겠죠. 그쵸? 오케이? 3차 함수, 이 도함수입니다. 도함수가 3차 함수인데 잘 들어봐. 요 간격이랑 요 간격이 똑같잖아? 그러면 요 점 대칭에 있는 함수일 거기 때문에 이해됐죠? 여기 넓이와 여기 넓이가 어떨까요? 같아요. 알겠습니까? 선생님 갑자기 넓이 얘기를 왜 하는 겁니까? 이 넓이가 함수가 움직이는 양이야. 그래서 나중에 배워 저번에 배웠던 정적분과 연결되는 거거든. 그럼 봐봐. 내가 그려볼게. 자, 이 도함수가 얘야. fx는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2와 0과 2인데요. x는 마이너스 2지점, 0지점, 2지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생겼을 거야 분명히. 얘가 3차기 때문에요. 간격이 똑같으면 봐봐요. 마이너스 플러스인데 주목. 감소하다, 증가하다. 감소하는데 높이가 똑같을 거야. 쌤, 높이가 왜 똑같습니까? 여기 간격이 똑같기 때문에.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 넓이가 똑같기 때문에 지금 쌤 하는 말들을 잘 듣고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여기 넓이가 똑같기 때문에 그 넓이가 뭔데? 이 넓이가 바로 이 증가하는 양이야. 이해돼? 이 넓이가 만약에 여러분 잠깐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넓이가 만약에 4면 여기서부터 이까지 4만큼 올라갔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요건 나중에 적분해서 연결될 겁니다. 아시겠죠? 이건 들어보라고 그냥. 그래서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생긴 함수예요. y fx가. 그죠? 우리가 처음에 예측했던 우함수와도 딱 맞아떨어지죠. 알겠습니까? 그때 자 문제 가시죠. 얘가 뭐라 했냐면 마이너스 3부터 1까지를 끊으래요. 마이너스 3 여기 있습니다. x는 마이너스 3. 그죠? x는 좌우로 움직여야지. 1 어디 있어? 1 여기 있겠네. 1 x는 1. 그죠? 나는 어떤 그래프를만 보는 거야?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당김. 이 빨간색 그래프만 가지고 뭘 찾으래? 최대치수 구하래요. 자, 최대가 얼마냐? 아, 13요? F-3? F-3 아니면 F0. 그죠? 얘가 더 클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죠. 알겠습니까?
얘 아니면 얘일 거 아니야. 누가 근데 모르니까 일단 그죠? 둘 다 대입해봐야 돼. F 0이면 대입은 5네 5. 그죠? 마이너스 3 넣어버리면은 81 괜찮아. 마이너스 72 더하기 5네요. 와 이거 86 빼기 70이니까 14. 그죠? 얘가 더 높네. 이해했습니까? 최소는요 이제 가보시 최소 얼마야? 최소는 여기 아니면 여긴 당연히 아니겠다. 이건 그래도 아니까 왜? 여기 같은 높이잖아. 더 내려왔으니까 얘는 대입할 필요 없겠네요. 우함수인 것도 알고 높이 같은 거 아니까 뭐 좀 더 편하겠네. 하나만 대입하면 되겠다. 여기가 9점 작아요. 같은 높이인 거 알고 있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F-2 대입하시면 되겠죠. 체크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걸 봐봐. 이걸 반영해서 그래프를 좀 조절해 보면요. 아 실제 그림이 이랬나 보네. 실제 그림이 잠깐만. F-3이 14니까 여기 높이가 5잖아. 그죠? 그럼 아마도 나는 조금밖에 안 올렸는데 얘가 이렇게 생겼나봐요. 여기서 확 올라간 적이. 여기가 3이면 마이너스 3인 거지. 여기 높이 14. 그죠? 실제 그림은 이렇게 내려왔다가 샥 올라왔다가 이렇게. 또 여기 슉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높이를 파악하면 자세한 그래프 윤곽이 나오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오늘 요 최대 최소 구하기까지만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 숙제를 쌤이 우리 금요일 이게 걱정인데 12시 이번 주 금요일 12시 2시에 수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12시 2시에 수업하니까 여태까지 숙제 지금 이거 다 못 풀어. 어차피 쌤이 꼭 풀어야 될 만한 문제만 좀 드릴 테니까 거기만 풀어와봐. 잠시만요 여러분. 4페이지. 여러분 체크 좀 해주세요. 금요일까지 쌤이 하는 것만 해봐봐. 8페이지. 4의 배수가 되겠다. 12페이지. 끝났어요. 페이지로 얘기해 드리기 위해서 15페이지. 야, 딱 2장입니다, 여러분. 알겠죠? 페이지 4개입니다. 그거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요것만 풀어오시면 뭐 오늘 얘기는 다 복습될 겁니다. 그 중간중간 후반부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체크해 오시면 다음 시간에 그거 풀면서 복습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 시간 안 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자, 쉬세요.